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6년 12월에 출고된 BMW F20118D 스포츠입니다. 주행거리는 44,674km를 탔고 판매 가격은 1,59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력에 수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입고 기간은 소유자 변경이 없는 1인 신조차에 내차 피해는 1회에 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자동차 365를 보면 전조등 등등 정비를 했네요. 작년 1월에 나머지는 특히 이력은 없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서울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 전입니다. 5시 50분 정도 됐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김해공항을 목적지로 두고 출발했습니다. 김해공항은 당연히 비행기 타러 가는 거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느냐? 네, 서울 갑니다. 서울 가고요. 서울의 강서 오토플렉스라고 하는 매장이 저의 오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볼 차는 영상 캡처해서 보셨듯 F20 BMW F20 118D입니다. 꼭 이 모델을 탄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F20 바디를 많이 소유해 봤었고,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는 좀 친숙합니다. 뭐야 이거? 저 도리가. 오늘은 목요일이고 어제가 휴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은 2023년 3월달입니다. 어제 와이프하고 이마트 가가지고 커피 샀네요. 티오피 하나 1 플러스 1으로 2,180원짜리 10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많아요. 지금 냉장고 안에 많이 있고. 하나 티오피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왜 이렇게 안 따져? 왜 이렇게 안 따지는 거야? 빡시다. 뭐가 이렇게 빡빡하게 들었어? 여기 장류 IC 진출입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유라 쪽으로 진출입로가 지금은 구도심으로 장류 IC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 주변에 도로 인프라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동네로 내려가는 IC 나들목이, 이거 무슨 IC라고 유라 IC 정도 되겠네. 새로 생기면 일단 저 완전 좋죠. 차가 안 막힐 거니까. 지금은 금요일이나 이럴 때 장류 IC 근처가 공간도 비좁고 주변 빠져나가는 도로도 좁고 이래가지고 금요일 이럴 때 엄청 막히는, 생기고 나면 안 막히겠죠. 비행기는 7시 20분 비행기고 제주항공으로 끊었습니다. 제주항공 오랜만에 타네. 고객님께서는 이 차를 아주 길게 타시지는 않으실 거고 3년 정도 타시다가 처분을 하실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차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가 없는 차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다가 팔면 손해 엄청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제가 겁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차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동성을 추구하는 BMW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가장 작은
모델이죠. 세그먼트.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질량이 크면 불안정성이 덜하다, 안정성이 증가한다. 질량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근데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동성을 추구하는, 역동성이라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성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1 시리즈가 1, 3, 5, 7, 뭐 X 이런 시리즈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역동적인 차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보면 BMW는 이 시리즈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 시리즈 오너분들 계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전륜구동, 그러니까 볼륨 모델은 전륜구동, 일부 스포츠 모델은 이 시리즈도 보륜구동이 있죠. 근데 그건 뭐 별개로 하고, 이 시리즈, 글쎄, 그쵸, 이 시리즈도 작은 만큼 역동적이긴 합니다. 구동 방식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1 시리즈는 적어도 이제 F바디까지는 후륜구동이었으니까, 후륜구동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델이 뭐냐? 1 시리즈를 손에 꼽을 수 있죠. 후륜구동차 중에서 1 시리즈 정도의 덩치를 가진 차가 많지 않으니까, 물론 있긴 있지만, 전 세계 브랜드 모델을 통틀어서 보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제 믿고 타는 BMW니까 당연히 저도 120D만 4대 탔었죠. 4대 탔었고, 120D가 됐든 118D가 됐건 굉장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서울에서 서서울 모토리움에서 고객님 만나가지고 봤던 그 118D, 참 그때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잘 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118D 좀 저렴한 거 사가지고 타고 다닐까? 그냥 뭐 업무용 차로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은 신차 출고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F20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국내에 출시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모델이네요. 나이가 있는 모델인 만큼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덜하죠. 차가 어떤 부분이 이 차는 문제가 있더라, 어떤 부분은 문제가 없더라, 괜찮더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차인데 전반적으로 큰 장고장이 없죠. BMW F바디로 오면서 큰 장고장이 없고, 당연히 이제 유종, 이렇게 경유차니까 경유차가 갖고 있는 그 정비에 있어서의 약점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본 퇴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테고, N47 계열 엔진들은 뭐 타이밍 체인 절손 끊어지는 이슈, 그 다음에 EGR 쿨러에 카본 퇴적이 되면서 불이 붙는 이슈,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고, B47 엔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있다고 그것을 검증했다고 그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B47 엔진은 터빈에서 좀 누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터빈 누설이 많더라. 왜 차가 한 10만 킬로, 한 15만 킬로를 달려가는 매물들을 보면 터빈에서 빠져나온 미세한 미립자의 배기가스들이 방열판 등등에, 엔진룸 등등에 묻어 있더라.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 그럼 그게 왜 문제냐? 아마 차의 기능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소량이지만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공교롭게도 터빈이 오른쪽에 있고 우리 공조기를 틀면 공기 빨아들이는 흡입구가 오른쪽 A필러 쪽에 있거든요. 그럼 공교롭게도 매연을 들이마시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유 매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스스파크를 좋아하는 것도, 가스스파크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차가 잡소리가 안 난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조종감이 좋다. 그리고 진동, 소음, 경유 냄새, 배기가스 냄새 이런 것으로부터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이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당연히 뭐 경제성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인간이 만든 인간조차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단이, 모든 요소의 장단이 존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든 우리 공산품은 새로 만든 게, 최근에 나온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만약에 너 B47 탈래, N47 탈래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N47 엔진을 탈 것 같습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매연 관련 이슈의 이유로. 매연이 터빈에서 보이는 것 같다? 차가 기능적인 문제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AS가 남아있다면, 만약에 AS가 남아있고 매연 냄새가 나요, 터빈에서 매연이 새요, 당연히 보증으로 터빈을 교환합니다. 그렇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터빈을 교환해 줍니다. 그러면 한 10만 넘어가면 이제 좀 이따 터빈 갈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타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차를 운용하는 동안 터빈 한 번 정도 교환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런 차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B47 엔진 오너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엔진룸 열어서 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목이 칼칼하지? 그런 차 타보면 엔진룸 열어 터빈 보면 매연이 새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비흡연자라 그런지 그렇게 뭔가 폐병에 걸릴 것 같은 찝찝함으로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고객님한테 드렸습니다. 안 드린 거 아닌데 결정하셨고,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볼 거고, 오늘 이제 차의 주안점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부터 매연 터빈 누설이 있는가, 그것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제가 P47 엔진들 많은 차 매물들을 봤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연이 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게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다, 유의미한 건강상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나와서 자기가 뭔데 어떻게 그걸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스탠스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왔는데 일단 가서 주차하고 뭐 이러면 한 40분 일찍 도착했네요. 너무 빨리 왔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조금 있다가 갈까요? 아니면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 있을까요?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 있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하고 좋겠죠. 이 앞에 이건 포크레인인가 뭐지? 카토 KATO, 일본산 장비인가? 자,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라서, 이런 쪽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문외한이라서 아는 게 없습니다. 3월인데 아직 이런 아침은 무슨 저런 이음매가 저렇게 쿵 하고 때려. 이음매 단차 좀
좀 다듬지 저거. 저게 좀 세지면 왜 그 인치업 한 차들 순정 휠 말고 우리 애프터 제품 휠 끼우고 저런 데 세게 가다가 휠 깨먹습니다. 타이어 심이 터지는 경우도 저런 경우 때문에 많죠.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거기 휠 인치업 한 차들 타다가. 이제 김해공항 거의 다 왔네. 참 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뚝딱 한숨 자고 일어나면 서울 도착해 있고, 제가 복귀하는 비행기는 1시 30분 그걸 끊어놨거든요. 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참 뚝딱 하면 또 이렇게 오후나절 채 지나지 않게 도착하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 들긴 하지만 여기는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제가 가끔 가잖아요. 새벽 2시에 출발하는 코스죠. 어우,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예전에는 도로가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제가 그때 강화도 입구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에 뭐 서류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때 운전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6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끝까지 가는데 진짜 더럽게 머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요즘에는 길이 좋아져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먼 길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대교를 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동 트는 모습 여기 예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이렇게 동이 터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라 어둡네요. 와, 저 저기서 밝다. 뭐가 저래 걸로. 김해공항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도 진짜 많이 가던데 위에 올라가는 차들 보니까 어디론가 떠나는, 해외여행 떠나는 그 배웅해주는 차량 행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택시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 저 시간에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면 저거 손해 아닌가요? 저러다가 짧은 저 순서를 저렇게 기다리다가 짧은 구간,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구간 이런 데 가면 과연 그게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저 기사분들께서 경험적으로 이 시간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여기 계실 텐데, 그러면 택시도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 드네요. 이쪽으로 붙어야지 주차장 가기가 쉽죠. 국내선 뭐 국내선이야 뭐 여기 뭐 제주도 가는 거 아니면 서울 가는 거니까. 아 근데 왜 신호를 또 까고 하는데. 저기 VIP 주차장에 자리가 많군요. VIP 주차장. 제 차는 VIP니까 VIP 주차장으로 가야죠. 뭐 이런 혜택을 받는 이 또 맛이 있네. 앞에도 이제 VIP가 가시네요. 저보다 더 VIP네. 이 차는 저보다 더 형님이니까.
게다가 녹색 번호판. 와, 야, 맞겠다. 봉에 차. 오늘은 차가 지난번에 이렇게 왔을 때보다는 좀 차가 적은 것 같아요. 예, VIP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 경차 주차장인데 산타페는 너무했다, 진짜. 아니, 여기가 경차 주차장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이렇게 되는 차들은 뭔가요, 진짜. 하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경차들인데. 아무튼 그러네요. 올라가서 뭐 수속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시간은 여유있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에 가서 뵙겠습니다. TOP 챙겨가고 이제 약간 슬슬 날이 바른 것 같죠? 스파커 안녕. 잘 갔다 올게. 예, 아침은 서늘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캠핑용 토록 입었어요. 안에는 반팔 입었는데 또 이게 일할 때는 또 덥거든요. 공항 조용하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햇볕이 엄청 눈부시네. 여기 아니고 여기 도착했고, 뭐 저기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오는 곳이죠. 지하 6층에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변한 게 없네. 이게 빈 상가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비교적 이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차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차고가 높지. ATS CTS네. 차가 뭐 사야 돼요? 118B 172 아이, 기둥 번호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저 제일 끝에 있겠네요. 아이, 똥멍청이 진짜. 비교적 여기가 차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차가 앞으로 빠져 있어야 되겠죠. 어딨나. 오, 올리브 프라이드다. 아, 저 한쪽에 있네. 한쪽에 있네. 앞에 차를 두 대를 빼야 되는데 차 키가 있나? 판매자한테 전화해 볼게요. 여기 반장님이 계실 텐데. 네, 일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위에 겉옷을 좀 벗고 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네. 그럼 여기도 차 키가 있나? 오, 정전기.
아, 차 키가 있네. 오케이. 그럼 차를 뺄게요, 제가. 스마트 키 인식이라. 네, 일단 첫 시동. 첫 시동입니다, 일단. 키는 일단 하나가 보이네. 반갑다. 배터리가 조금 약하네요. 굉장히 의자를 높이고 당겨 앉은 거 보니까 여성분이 탔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그거 해놓으셨네. 당겨 놓으셨네요. 체격이 좀 작은 분이 타셨다 하는 첫인상이 듭니다. 일단 엔진은 좀 비교적 정숙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일단 차를, 주차를 다시. 확실히 P47 엔진이 N47보다 조용한 건 맞습니다. 후방 카메라 원래 있었나? 신형으로 오면서 아마 여기 후방 카메라가 들어올 거예요.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를 꺼냈고, 일단 첫인상은 엔진의 질감, 등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방법은 없지만 차가 체격이 좀 작으신 분이 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은 그렇게 수리 범위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많아 보이지는 않고, 결론은 섣불리 내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차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충족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내려놓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는 제 생각보다 수리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도대체 어디를 수리했을까? 일단 앞범버는 아닙니다. 앞범버는 깨끗하고, 라이트도 깨끗하고, 크게 흠집도 없죠. 그 다음 단차도 잘 맞아요. 그리고 하나씩 보면 아주 일정한 토막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외관은 수리가 없다. 뒷범버가 수리가 있다. 유리 스톤칩이 좀 있긴 하지만 수응 가능하다. 광도 수응 가능하다. 15년 생산 유리, 정품 유리가 박혀 있고, 얘는 16년 생산 유리, 15년. 이게 차가 잘 안 팔리나 보네. 안 팔렸나 보네요. 16년 유리. 그래서 외관은 일단 합격이다. 수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사실상 80%는 넘었다고 봐야죠. 단차 좀 있다. 일단 외관은 합격이니까 실내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여기 플로어인데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이 차는 거의 혼자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고 흔적 없고, 유리는 스미스 클럽 T1이라고 하는 필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먼지는 조금씩 있는데 괜찮고, 이런 데도 짐 실었거나 전혀 그런 흔적 없죠. 배터리, 네, 프리미엄 차라 그런지 배터리는 굉장히 큰 90A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명은 90%, 12V, 충전율이 1%다 이렇게 뜹니다. 충전에 쓰는 거죠. 차를 확실히 많이 안 타서 그런가 보네. 네, 실내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BMW 1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붙인 것 같죠? 조수석에도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탈착술이 현재 없었고, 그런 데도 보면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조수석도 사람이 거의 안 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트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다 잘 되고, 혹시나 침수의 흔적 없었고, 그쵸. 보시면 이게 좁은 차기 때문에 막 비대고 막 가는데, 부대끼면서 타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데도 깨끗하고, 여기는 이게 뭔가 블랙박스를 이쪽으로 했나? 이걸 한번 뗐다 붙이니까 벌어졌다. 그죠? 다 잘 됩니다. 이 정도 깨끗하고, 열쇠는 일단 하나인데 하나 더 있는지 뭐 컵홀더도 그렇고, 여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나? 제 차는 있었는데.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혼자 다 깨끗하고, 오늘이 크게 보이는 스톤 치은 없고, 물 새는 적 없고, 뭐 이런 거 좀 닦으면, 아 이건 떼네, 떼는 치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예 안 탔어요. 그래서 실내는 거의 사용한 적 없고, 2열은 아예 사용한 적이 없는 신차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혼자 타고 다녔다. 사람이 좀 타긴 탔겠지만 거의 혼자 타고 다닌 것 같다 입니다. 2열은 뭐 신차 수준이지. 이 정도면 신차 수준이지. 여기는 이제 차가 좁다 보니까 사람 타면 이게 막 긁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짐을 실었거나. 그래서 실내는, 잠깐만, 이거 번호판 떠는 소리가 나. 안에 그 뭐지? 흡음 패드 같은 거 안에 붙이면 좋아지는데, 네, 사용감이 거의 없죠. 약간 먼지는 있는데, 실내. 그래서 실내는 A급이다. 실내 A급이고, 주행거리에 걸맞는 상태고, 먼지는 조금 보이지만 다 수긍 안 하는 정도다. 이건 약하더라고요. BMW 이게 되게 약해요. 그럼 웨더 스테레오는 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내는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실내는 담배 냄새 안 나고, 먼지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중고차니까 세월이 있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도 사용감이 좀 있긴 있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내는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사고 유무부터 보면 당연히 외판 수리가 없기 때문에 사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전판넬도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죠. 차가 엔진룸이 이래야지 뭘 자꾸 덮어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으면 뜯을 일만 괜히 일만 많이 만들고, 그게 정숙성에 뭐 얼마나, 미관상 정숙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이 맞지 않나요? 그죠? 차가 계속 새 차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차를 고쳐 타야 되는데, 그 정비하고 하려면 이게 맞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있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노? 어른거리죠. 이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냉각수도 양도 정상이고, 슬러지도 없고, 산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액은 안 보겠습니다. 그냥 교환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나중에 제가 버릴게요. 장갑하고 같이 그냥 교환입니다. 제대로 장갑고. 자, 이 차에서 유념하게 여기있게 볼 부분이, 디젤 차는 누설이거든요. 누설되는 부분 같고, 터빈 깨끗하다. 방열판도 그렇죠. 깨끗하다. 방열판에도 매연 누설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차주분이 네, 차주분 오셔가지고 이야기 좀 나눈다고. 사람 좋으시네, 순하게. EGR 쿨러도 일단 육안상으로는 EGR 쿨러도 깨끗하고. 뭘 이렇게 다 갈아놨지? 그쵸? 왜 이렇게 갈아요? 숨기고 싶나? 엔진룸을 가리는 거지 굉장히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쪽은 항상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밑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뭐 밑으로 흘렀던 흔적 없고, 호스가 찢어지면 새고 막힐 텐데 그런 흔적 없고. 여긴 공간이 안 나오네. 저쪽에 올 때는 깨끗하고, 배기라인 이쪽으로 나가니까 반대쪽에서 볼게요. 오케이. 상부 잠박 하바 양호하고, 아이고 P47 엔진이 여기 엔진오일 쿨러가 있는데 엔진오일 쿨러도 새는 흔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망의 아유 미션을 펜이 보이고 깨끗하네. 네, 잠박하다 좀 이유는 없습니다. 자꾸 뭘 가려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도 좀 미션 펜 깨끗하고요. 저쪽으로 가서 볼게요. 이 차는 워낙 제가 많이 봐가지고 구조를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이전에서 안 서네. 이거는 반대쪽. 괜찮네. 다행이다. 안 셉니다. 안 새. 부식도 없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야, 좋다. 좋네요. 일단 괜찮네. 차를 옮겨놨는데 괜찮아요. 브레이크는 따로 좀 측정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는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시동 걸어 볼게요. 오케이. 일단 시동은 잘 걸렸고, 체크해 보자고요.
열선. 최대 냉방. 박수연. 그러게 여성분인 것 같아. 일단 주행거리. 알았어 후속 열림. 알았어 후속 열림 알았어. 주행거리 44,684km. 밝기 조절이 되겠지.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엄청 옆으로 흔들리는데 뭐 어떻게 보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옆으로 엄청 흔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냄새. 매연 냄새 안 올라오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래된 차들은 매연이 새. 지금 유감이죠. 모든 디젤차가 다 새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차는 좀 매연이 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이따 버리겠습니다. 정화를 문제 없고. 비상 깜빡이도 잘 들어오고, 윈도우 잘 되고, 오케이. 열선 잘 나오고, 다 문제 없었고, 잘 나오고, 등화리 문제 없고, 오케이. 에어컨 정상 온도로 잘 나옵니다. 히터 틀어볼게요. 히터. 얘는 스티어링 열선이 없네? 저 상위로 가야 되나봐요. 확실히 좀 조용합니다. 네, 진동도 확실히 파형이 적죠. 후진. 네, 진동 안 타고 들어오죠. 스티어링. 네, 문제 없고, 안개등 잘 꺼지고, 버튼 잘 되고. 아, 참, 이상 코드는 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잘 되고, 틴팅. 아, 고만해. 열리고, 사이드 미러. 잘 되고, 토어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잘 되고, 배터리 충전은 잘 되고 있네. 그 다음에 수온 올라가니까, 이건 뭐 노후차가 아니라서 수온과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좀 신경을 덜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아이들 850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갈으라고 돼 있죠. 브레이크 갈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갈아서 그런 겁니다. 체크 컨트롤은 뜨는 거 없고. 히터 잘 나옵니다. 네, 이상한 삽소리도 거의 안 들리죠. 아, 맞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타이어 갈아야 돼요. 브레이크 패드는 앞은 30, 뒤는 한 50% 남았습니다. 편마모는 없어요, 타이어가. 그래서 뭐 휠 기스나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아주 초보 운전하신 것 같지는 않고, 참 애매하네. 운전을 잘하는 초보 운전이 아닌 여성분이거나 아니면 체격이 좀 작으신 남자분이 타셨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놓고,
어디요? 여기가 지하 6층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 안에서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는 신차 느낌 나요. 지하 6층 내려가보자. 차는 신차 느낌이고 타이어가 지금 윈터라 굉장히 소프트하네. 차 새 차인데요. 그냥 4만 킬로대 차가 많습니다. 확실히 120D보다 초반 쏟아져 나오는 토크가 좀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럽고 나쁜 말로 하면 좀 매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케이. 차 뭐 유격이란 건 하나도 없고, 야, 이 구릉구동 느낌. 오케이. 턱. 오케이. 완전 새 차인데요. 다시 저 턱. 오케이. 이런데 좋죠. 오케이. 내려가겠습니다. 완전 새 차입니다. 이상무. 이런 차가 수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동이 있었으면 진짜 바로 사고 싶어요. 꼭 가솔린이 아니라도 수동이면. 오케이. 새차 새차. 하체 느낌 너무 좋고.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굉장히 가혹조건이거든요, 이런 트위스트가. 이런 트위스트에서도 차가 하체 느낌, 텐션을 잘 유지하고 있다. 소리가 트릭 컴퓨터상에 17.7로 되어 있네요. 와, 연비는 좋다. 확실히. 그러니까 출력,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작게 뿜어내는 차가 연비가 좋겠죠. 측정 시작. 과연 엔진 오일이 얼마나 했을까요? 당연히 뭐 정량으로 있겠죠. 그렇지. 고객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지 여러분 아시겠죠? 당연히 구매해야죠. 이 정도면. 열쇠도 하나 더 있다고 하고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고객님 오시면 뵙고 가려고 했는데 3시 넘어서 오신다고 합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부산이 따뜻하네. 서울은 약간 쌀쌀했거든요. 또 VIP 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네. 오늘 근데 하늘에서 봐도 땅에서 봐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구름이 별로 없고 기온이 좀 낮아져서 그런가? 아무튼 아니 근데 저기 김해공항 국내선 이렇게 없고 왜 한국공항공사라고 이렇게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간판이 있는 거지? 김해공항, 담배 냄새.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정보보다 한국공항공사 정보가 더 중요한 건가?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하고 있죠. 통화하느라 공항에서 나오는 모습을 못 찍었습니다. 티커피 한 잔 마셔야지. 오늘 하루 종일은 안 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국룰이죠. 좋다. 이 화물차는
이렇게 늦게 가시는 거야? 뭐 늦게 가시는 건 괜찮은데 늦게 가실 거면 3차로가 비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 내가 속도가 좀 떨어지면 3차로로 가야지. 한 차로 내려가 더 천천히.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시네요. 제 차가 이제 가속이 잘 안 붙어서 진짜 100점짜리이십니다. 저도 3차로로 들어갈게요. 저도 3차로로 짜잔. 근데 저분은 제 생각에는 잠깐 한눈 파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달리시는데요. 아무튼 오늘 128 참 그래요. 이렇게 타보면 진짜 좋은 차야. 타보면 좋은 차예요. 좋은 차입니다. F20 좋아요. 뭐 118이 됐건 120이 됐건 뭐 F30이 됐건 진짜 좋은 차입니다. 근데 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감칠맛이 더 나. 그래서 제 취향은 작은 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를 빼면서 벤츠 A 시리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A 시리즈 잠깐 몰아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차가 물론 그건 전륜 구동이지만 그냥 이제 보편적 기준에서 타보면 좋은 차. 그게 뭐 우레탄 핸들이더라고요. 우레탄 핸들이 뭐 어때서? 저 우레탄 핸들 좋던데. 아니 우레탄 핸들이 뭐 어때서요? 약간 그것도 저 사실 처음에 E클래스인 줄 알았어요. 차 크네라고 내려서 보니까 A클래스네. 이야 진짜 더 클 필요 있나 차가. 아무튼 골프 저게 5세대일 거예요 저게는. 보기 힘든 정통 유럽차네요. 한번 보자. 저게 5세대가 맞죠? 저게 5세대가 맞을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5세대 맞네. 저거 R32 VR 시리즈 엔진, 저 예쁜 차가 있죠. 배기소리 예쁜 차. 여기 이제 공사를 많이 했네. 나들목 생기거든요. 이쪽으로 깎아내는 모양이네. 이 산을 다 깎아버리는 모양이군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상태 좋아 보이는 고객님 셋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쯤 아마 차고지에 도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타보면 좋은데 1 시리즈 진짜 뭐 118D니 120D니 뭐 가릴 것 없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힘은 확실히 120D가 차이 나게 그래서 40마력이나 차이 나니까 차이 나게 좋긴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장유여기도 이제 뭐 어느 동네하고 다를 바 없이 크레인이 즐비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날이 낮에는 따뜻해지네요. 곧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절기가 다가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이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